자, 곧 작품 만들기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엔트리를 삭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는 엔트리 봇을 삭제하고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괴짜 박사 전구 전지 오브젝트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괴짜 박사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구 하나씩만 하면 됩니다. 전구 전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적용하기.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다시 눌러서 세로 그리기. 자, 이동하기. 그 다음에 세로 그리기 탭에서 이 네모 모양 전구와 전지를 배치하기 위해서 전선 모양의 오브젝트 틀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파일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가로가 긴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화면에 오브젝트가 전선이 나오죠. 자, 추가한 오브젝트 전지, 전구, 괴짜 박사 직접 그린 오브젝트 전선을 배치해야 되는데 전선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 안 보이게 되죠. 오브젝트 목록을 아래로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아래로 하면 이게 이제 레이어 개념이라서 오브젝트가 제일 맨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다른 그림들이 보입니다. 전구는 바로 그 다음 뭐 전지, 그 다음 괴짜 박사 이렇게 오브젝트 목록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좀 줄이고 과학자를 괴짜 박스를 여기다 좀 놓고요. 얘도 좀 이렇게 줄이고 너무 줄였나요? 그 다음 얘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들어가서 자, 변수 추가 해서 변수가 뭐가 있다고 했죠? 전지 개수하고 전지 개수 그 다음 다시 변수 추가 버튼 누르고 전구 개수를 입력하고요. 이 전구 개수도 마찬가지지만 변수 보이고 체크해야지. 그럼 여기 있는 거 없어지죠? 전지 개수 눌러서 수정 버튼 변수 보이기 체크해야지 하면 또 이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신호를 만들 때 신호 추가. 일단 전구를 만들어라. 전구 생성, 전구 생성, 구 생성, 또 전지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전지 켜기 신호도 필요합니다. 전지 켜기 신호도 필요합니다. 자, 전구 밝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 코딩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괴짜 박사가 전구의 개수를 물어야겠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전구의 개수를 묻고 기다린다. 입력한 대답을 전구 개수 변수에 저장한다. 전구 생성 신호를 보낸다. 어떤 명령을 써야 되겠 처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다음 대답을 해야죠. 대답 묻고 기다려야죠. 그 다음에 대답을 하면 그거를 전구 개수로 대답을 정한 다음에 그죠? 변수로 정해라. 변수를 대답한 걸로 정해라. 신호 보내라.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진짜 코딩을 해볼게요. 일단 괴짜 박사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대답을 묻고 기다려야죠. 이건 자료죠. 전구의 개수를 입력하세요. 1에서 5개까지만 하세요. 그 다음에 전구 개수를 뭐로 정하기.
자, 변수를, 전구 개수를 여기 대답으로 정하기. 그 다음, 전구 생성, 전구 개수 물었으니까 전구 생성 신호를 보내야겠죠? 전구 생성 신호 보내기. 전구 생성 신호 보내기. 아, 근데 여기 대답 그 목록이 보이네요. 이 대답창을 숨기려면 대답 숨기기. 대답 숨기기를 제일 위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시작하기 누르면 물어보죠. 1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자, 전구 밝기 시뮬레이션 두 번째입니다. 전구의 개수를 물은 후 괴짜 박사가 전지의 개수를 묻는다. 첫 번째, 괴짜 박사가 전지 개수 묻고 기다려야겠죠. 그다음 입력한 대답을 전지 개수 변수에 저장하고 전지 생성 신호를 보내고 전구를 켤 수 있도록 전구 켜기 신호를 보내면 되겠죠. 말한 대로 명령어를 이렇게 코딩하면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자, 이어서 얘를 그대로 누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코드 복사 붙여넣기. 전구가 아니라 전지의 개수를 입력해라. 그 다음에 전지 개수를 변수를 대답으로 정해라. 그 다음에 전지 생성 신호를 보내라. 그죠? 그 다음에 전구를 켜라. 신호를 또 보내야겠죠. 전지 켜기. 아이고,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신호에 전지 켜기가 아니라 전구를 켜야죠. 그죠? 전구. 이 수정하는 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잘못한 거예요. 자, 전구 켜기로 신호를 보내야겠죠. 자, 세 번째, 전구 생성 신호를 받았을 때 전구가 이제 자기의 복제본을 만들어서 전구를 여러 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전구 생성 신호를 전구 생성 신호를 받았을 때 여기 전구 신호를 받을 때 전구 개수만큼 반복을 하고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고 X좌표를 55만큼 바꾸어 간격을 두고 복제를 해라. 복제하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위치한 원본 오브젝트 모양은 숨겨서 전구의 수가 전구 개수만큼 되도록 하면 되겠죠. 코딩을 직접 하면 전구 오브젝트에서 해야죠. 이번에 자, 전구 생성 신호를 받아야죠. 전구 생성 신호를 받으면 자, 몇 번을 반복해야 되냐? 전구 개수만큼 전구 개수 값을 변수를 정한다고 했죠. 전구 개수 값을 그만큼 반복하는데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어요.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고 X좌표를 55만큼 이동합니다. X좌표를 55.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모양을 숨긴다고 했죠. 모양 숨기기. 그러면 네 번째, 전지 생성 신호를 받았을 때 자신의 복제본을 만드는 거는 똑같죠. 전지 생성 신호를 받았을 때 전지 개수만큼 반복하고 복제본 만들고 55만큼 이동하고 모양을 숨겨라. 자, 그러면 전지를 클릭하고 명령을 다시 짜는 게 아니라 전구 생성 신호 받았을 때 쭉 이거를 코드 복사 전지 가서 붙여넣는데 얘는 전구가 아니라 전지죠. 전지 생성 전지 개수값만큼 복사하는데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전구 켜기를 신호를 받았을 때 전구의 밝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냐? 네, 신호를 받았을 때 밝기를 전구 개수값 곱하기 20 하면 마이너스 20 하면 어두워지고 전지가 많아질수록 밝아지게 하는 명령어대로 코딩을 하면요. 자, 전구에 가서 전구 켜기 신호를 받았을 때 전구 켜기 신호를 받았을 때 밝기가 여기 밝기 효과를
얼마만큼 주기가 있어요. 밝기 효과를 얼마만큼 주기, 요 바꿔줘야 돼요. 목록을. 그 다음에 곱하기, 계산이 들어가야죠. 곱하기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두워지는 건 마이너스 20. 그러면 전구 개수 값만큼 어두워진다고 했죠. 전구가 많아질수록 어두워진다.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전지 개수만큼은 밝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곱하기 2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누르고 전구의 개수 3개, 전지의 개수 1개. 그러면 약간 어두워지게 되죠. 네, 그러면 틀린 게 없어 보입니다. 자, 제목하고 뭐 정해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자, 미션, 이제 두 번째 미션입니다. 전구와 전지의 개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속 정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될까? 앞서 활동 1시간에 준비했던 전구 밝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전구와 전지의 개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멈추는 정지 버튼과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시작하기 버튼을 계속 눌러줘야 돼요. 무슨 소리냐? 시작하기 누르고 전구의 개수 입력해라 5개, 전지 개수 입력하라 1개. 어두워졌죠? 자, 그 다음에 또 5개, 5개, 뭐 3개, 2개 하고 싶어. 어떻게 하냐?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야 돼요. 안 되죠? 정지하기 누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다시, 아니 오브젝트 추가하기 아니라 정지 버튼 누른 다음에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질문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괴짜박사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전구와 전지 개수를 다시 묻는 프로그래밍으로 바꿔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명령어가 뭐가 필요해요? 네,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요거 명령어 블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묻고 전구도 만들고 전지도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면 전구가 이렇게 막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다시 하고 싶다. 괴짜박스 오브젝트 클릭하면 얘가 다시 일리 이동해야겠죠. 아, 그러면 이동해라 라는 명령어 블록이 하나 더 있어야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괴짜박스를 클릭하니까 신호를 보내야죠. 전지와 전구한테 신호를 보내서 만들었던 걸 다시 이동해라 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들어가야 될 명령어들은 이렇게 핵심 명령어가 이런 게 있겠네요. 그죠? 그럼 직접 저거 만들어 볼게요. 일단 괴짜 박사에서는 자, 오브젝트를 얘를 클릭하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신호 보내기에 3개밖에 없죠. 초기화 신호가 없어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예시니까 여러분들만의 예시 답안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코딩을 해도요. 선생님이 하는 거는 예시 답안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 초기화 신호를 보내고 초기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초기화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초기화 신호를 받았을 때 초기화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 막 여기 움직였겠죠? 다시 일로 와라. 이 x좌표, y좌표가 x 152.3, y 99.3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위치로 이동해라. 자, 마이너스 152.3, y는 99.8 위치로 이동해라. 코드 복사 해놓고 전지도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얘는 좌표가 이게 아니죠? 마이너스 156.4, y는 마이너스 97.3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로 이동해라 라고 했어요. 자, 위치로만 이동해 놓고 끝입니까? 아니죠. 얘가 다시 초기화 신호를 보내놓고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해야죠. 시작하기 버튼 눌렀을 때랑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기 전구의 개수 뭐 예를 들어 4개, 전지의 개수 2개. 자, 이렇게 했을 때 처음 이 오브젝트 클릭했을 때 명령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정지하기 눌렀었는데 얘를 다시 누르면
돌아가죠. 없어지고 돌아가요. 없어지고 돌아가고 전구의 개수를 입력해라 라고 다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2개, 4개 하면 또 계속 시뮬레이션을 이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나만의 전구 밝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만든 작품을 SNS에 공유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든 작품을 공유하기 올려보고 친구들이 만든 프로그램으로도 친구들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작품에는 좋아요를 한번 눌러보세요. 다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보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관심 작품으로 등록해보고 어떤 점이 또 좋고 어떤 점이 또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만든 과학실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실제 실험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실제 상황과 유사한 과학실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많은 실험들이 도구들을 필요로 하는데 많은 도구들을 필요한 실제 실험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걸 대신할 수 있겠죠. 또는 실제로 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는 실험도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친구들과 또는 스스로를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